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가속 2030년 연 2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 전기차 36조에 투자를 하고요. 혁신 DNA로 미래차 1등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자,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목표가 지금 현재의 7배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7년 만에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만에 판매 목표가 7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R&D 투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전기차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현대차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2분기에도 영업이익 상장사 1위 될 듯하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그 현대차는 삼성역에 GBC를 짓고 있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자, 그게 완공이 되면 어, 그 현대 기아차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다 삼성역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요. 또 삼성역은 GTX A와 C가 지나가는 아주 좋은 GTX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의 GBC의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도 현대차에게는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피 대신 타액으로 당을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동훈 아나텍 대표의 말씀입니다. 자, 이미 기존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죠. 리브레, 덱스콤 등이 있는데 이것에 비해서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때마다 이제 침을 여기에 2, 30초 가량 물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리브레 같은 경우는 14일에 10만 5천 원입니다. 하루에 7,500원 꼴인데요. 어, 이 검사지의 비용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자, 당뇨 환자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주춤하자 1년 새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저는 내 집이 계속 오를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 남부같이 이렇게 일자리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팔기보다는 이것을 월세를 주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뭐,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에서, 어떤, 연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아예, 내 집을 월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 입지와 면적이 더 작은 곳에서 월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집에서 200만 원 월세를 받고, 내가 사는 집에서 뭐 한, 7, 8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하면, 나머지 12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주택연금은 내가 가입할 때의 집값이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집값은 성장 지역의 집값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국 부동산 거래 한풀이 꺾였다. 올 들어 증가하다가 4월에 8.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은, 뭐, 지금 부동산 상승이 이제 꺾였구나. 이제 상승론자의 말이 틀렸고, 이제 하락론자의 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저는 잘못된 기사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사는 오해를 하기 쉬운 그런 기사로 보여집니다. 자, 이유는 전국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서울 수도권 충청권은 거래량이 늘고 있고 아파트는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 부동산 거래가 감소했다는 타이틀은 부동산 하락을 암시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가 있는 나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가 어제 여러 언론사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기사죠. 네. 자, 그런데 이 기사는요, 한국경제신문이 아니라 오늘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가 2달 연속 3천 건을 돌파했고요. 송파, 노원, 강남이 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박스를 보시면 2023년 6월 21일 오늘 기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빌라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3천 건이 뭐 아직 적은 숫자일 수는 있지만 작년에 한 달에 500에서 600건 거래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보면요. 5월 달 서울 거래의 집계는 6월 말이 되어야 끝이 나죠.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기준으로 5월 거래량이 이미 4월 거래량과 비슷합니다. 4월 한 달간의 거래량과 어, 5월 20일까지의 거래량이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0일간 더 신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의 거래량은 4월의 거래량을 크게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거래량이 한풀 꺾인 것이 아니라 크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제곱미터, 그러니까 3.3이 한 평이니까 뭐 3제곱미터는요, 한 평도 안 되죠. 0.89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파트를 받는다. 네. 자, 이런 이런 것, 이런 관행 때문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상가 쪼개기 방지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상가 쪼개기 방지법이 나왔습니다. 45명이 한 평도 안 되는 상가 지분으로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한국의 떼법은 사라져야 하겠죠. 자, 아시아 선수촌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송파 재건축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송파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을 안 하면 세입자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법만 나오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 안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임대사업자는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전세가, 월세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